제18강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순서는 체위, 이동 도움, 보행 이동, 이송 돕기 살펴보겠습니다. 체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체위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앙와위, 앙와위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우리 누워 있는 거죠. 복위, 그러면 복위는 배를 바닥에 대고 있는 거예요. 엎드린 상태예요. 그럼 왜 엎드려 있을까요? 이거는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 등에 상처가 나거나, 그리고 심폐기능 장애 대상자는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엎드려 있기 때문에 심폐에 압박을 가할 수 있어서 보기 이 자세는 심폐기능 장애 대상자에게는 하면 안 됩니다. 측위, 측이 옆이란 뜻이죠. 옆으로 누운 거죠. 옆으로 누운 상태. 그리고 반자위. 측위는 뭐 관장이나 이런 거 할 때 쓰고요. 반자위는 좌가 앉을 자잖아요. 그래서 반 정도 앉은 거. 그래서 침상머리를 45도 정도 올린 거. 그래서 식사시나 위간 영양을 할 때, 식사나 위간 영양을 할 때 자세가 반자위입니다. 자, 여기서 반자위, 측위, 보기, 앙와이는 와가 누울 와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기본적인 자세니까요. 엎드린 자세, 복입니다. 복위. 발목 밑에 타올을 받쳐 넙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게 복위입니다. 엎드린 거죠. 그래서 등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허리의 긴장 완화. 그림처럼 남자가 엎드려 있는 이유로 알맞은 것은 복이죠. 복위. 1. 배를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2. 종아리 근육 이완 3. 허리 긴장 완화 4. 욕창 예방 5. 숨차거나 호흡곤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허리 긴장 완화입니다. 허리 긴장 완화. 보기에는 허리 긴장 완화. 엎드린 상태에서 머리를 옆으로 돌린 자세로 뇌 내압 상승, 심폐기능 장애 대상자는 금기인 것은 1. 앙와이 2. 반자위 3. 자위 4. 측위 5. 보기. 보기죠. 보기. 엎드리면요. 심폐에 압력이 가해져서 심폐기능 장애 대상자는 보기는 하면 안 됩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 측위라고 해요. 측이 옆이란 뜻이거든요. 측면 들어봤죠. 그래서 옆으로 누운 자세 측위입니다. 관장할 때 취해 주어야 할 체위는 1. 앙와이 2. 보기 3. 반자위 4. 측위 5. 반보기. 측위죠. 측위. 옆으로 누워서 관장할 때 취해 줘야 할 체위는 측위입니다. 반앉은 자세가 반좌위입니다. 반좌위. 천장을 보며 누운 상태에서 침상머리를 45도 정도 올린 자세입니다. 이걸 반좌위라고 합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가 심한 기침을 하거나 호흡곤란이 있을 때 취해줘야 할 체위는 1. 앙와위 2. 보기 3. 반자위 4. 좌측위 5. 우측위. 반좌위죠. 반좌위는 침대를 45 정도 세워서 뭐 식사를 하거나 뭐 대상자가 심한 기침을 하거나 호흡곤란이 있을 때 조금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반좌위를 취해주는 자세입니다. 숨이 차거나 위간 영양을 할 때의 자세는 1. 앙와위 2. 반좌위 3. 복위 4. 측위 5. 좌위. 반자위죠. 반자위. 반 정도 앉은 자세. 이 반 정도 앉은 자세에서 위간 영양, 식사라도 반자위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두 번째 시간 이동덮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동덮기는
침대 이동, 휠체어 이동, 화장실 이동, 이동변기 이동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이동도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누구의 안전? 대상자 기준으로 안전하게 이동해야 됩니다.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1. 안전성, 2. 정확성, 3. 신속성, 4. 경제성, 5. 긴급성. 안전성이죠. 요양보호 대상자한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에요. 안전, 위생. 왜?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행위 대신에 안전이라고 이해해 주면 됩니다.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 돕기. 자, 그러면 침대가 있어요. 이렇게 침대가 있는데 요양보호 대상자가 이렇게 있으면 요양보호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와 협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협조할 수 있는 경우 대상자가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 후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대퇴 아래에 한쪽 팔을 넣고 나머지 한 팔은 침상면을 밀며 신호를 하여 대상자와 같이 침대 머리 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대상자에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 이게 시험에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상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 서서 한쪽 팔은 머리 밑으로 넣어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신호에 맞춰 두 사람이 동시에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기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협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한 사람의 역할을 요양보호 대상자가 난간을 잡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대퇴 아래에 이렇게 대퇴 아래에 이렇게 지지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돼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요양 대상자를 침대 머리를 올릴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1. 침대 난간을 올린다. 2. 침대를 수평으로 한다. 3. 침대 머리 쪽으로 베개를 옮긴다. 4. 침대에 무릎을 세운다. 5. 대상자 자세를 바로 한다. 중요한 거 침대를 수평으로 한다죠. 요양 대상자를 침대 머리를 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자,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수평으로.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양팔을 잡고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한다. 2. 안아서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한다. 3. 대상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이동한다. 4. 대상자의 등 위쪽과 허리 아래에 팔을 넣어 들어 이동한다. 5. 침대 시트를 잡아당겨 이동한다. 대상자의 등 위쪽과 허리 아래에 팔을 넣어 들어 이동하는 거죠. 이게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한쪽 팔은 머리 밑으로 넣어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 자, 그럼 여기에서 어깨와 등이죠. 등 위쪽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허리 아래, 허리 아래가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 이게 허리 아래입니다. 왼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에 누워 있을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 서서 한 손은 어깨와 등 밑을, 다른 손은 대퇴부를 지지하여 동시에 대상자를 옮긴다. 2. 오른쪽 손이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하여 대상자와 같이 움직인다. 3.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눕혀서 베개를 머리 위로 올린다. 4. 왼쪽 손이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하여 대상자와 같이 움직인다. 5. 상측 먼저 옮기고 대퇴부에 손을 넣어 위로 올린다. 침대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 서서 한 손은 어깨와 등 밑을, 다른 손을 대퇴부를 지지하여 동시에 대상자를 옮긴다. 이거는 대상자에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게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왼편마비이기 때문에 오른쪽은 건강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손이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하여, 이건 맞습니다. 자, 대상자와 같이 움직인다. 잡게 하여 대상자와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정답 처리로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가 빠졌죠. 위양보호사가 대티브를 지지해서, 자, 그리고 신호를 해서 같이 움직인다. 이게 맞겠죠. 침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기 살펴보겠습니다. 침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기, 이것도 당연히 기준이 뭐죠? 안전이죠. 그리고 기준은 누구예요? 요양보호 대상자. 그러면 요양보호 대상자가 안전하게 옮기려고 하면 요양보호사는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될까요?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서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선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것만 시험에 나온다라고 이해해 줘도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참고해서 보세요. 다시 한번, 안전을 위해서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대상자를 옮기려고 하는 쪽에 서 있으면 됩니다. 누워있는 요양 대상자를 침대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려고 할 때 요양보호사가 위치해야 하는 곳은 1. 대상자의 머리 쪽, 2. 대상자의 다리 쪽, 3. 대상자의 오른쪽, 4. 대상자의 왼쪽, 5. 위치는 관계가 없다. 이것은 가장 좋은 게요. 옮기려고 하는 위치 쪽에 요양보호사가 서서 옮기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의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니까. 휠체어 이동도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양보호 대상자의 안전이죠. 요양보호 대상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요양보호사는 손잡이가 있는 부위에서 손잡이를 잡고서요, 뒤에서 보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뒤에서. 요양보호 대상자가 휠체어에 앉아있으면 항상 그 뒤에서. 그래서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항상 요양보호사는 손잡이 있는 부분에서 뒤에서 보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사지에서는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예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라갈 때도 뒤에서, 내려갈 때도 뒤에서, 항상 뒤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요양보호사가 휠체어로 언덕을 내려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휠체어의 앞쪽이 언덕 쪽을 향하도록 한 상태에서 요양보호사가 뒷걸음을 하며 내려온다. 2. 휠체어의 앞쪽이 언덕 쪽을 향하도록 한 상태에서 요양보호사가 옆에서 휠체어를 보조하면서 내려온다. 3. 휠체어의 앞쪽이 내려가는 방향을 향하게 하며 요양보호사가 옆에서 휠체어를 보조하면서 내려온다. 4. 휠체어 앞쪽이 내려가는 방향을 향하게 하며 요양보호사가 뒤에서 휠체어를 조정하면서 내려온다. 5. 상관없다.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되죠? 내려올 때 둘 다 마찬가지로 문턱이나 오르막이나 다 뒤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돼요? 요양보호사가 뒤에서 뒷걸음치면서 내려오는 거겠죠? 요양보호사 뒷걸음질하는 거예요. 뒷걸음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뒷걸음질. 경사 급하면 지그재그로도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휠체어 이동 시 요양보호사가 뒷걸음으로 휠체어를 지탱하면서 이동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1. 문턱 오르기, 언덕 오르기. 2. 문턱 오르기, 언덕 내려오기. 문턱 내려오기, 언덕 오르기. 4. 문턱 내려오기, 언덕 내려오기. 5. 문턱 내려오기, 평지 이동하기. 뒷걸음으로 휠체어를 지탱하면서 이동하는 거예요. 뒷걸음. 문턱 내려오기, 언덕 내려오기입니다. 내려올 때 요양보호사가 뒷걸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안전을 위해서 요양보호사가 뒤에서 휠체어를 받치면서 뒤로 내려오는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뒤로 내려오는 거예요. 휠체어로 언덕을 내려갈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와 대상자의 시선 방향은 대상자의 앞, 언덕 아래, 대상자의 옆, 언덕 위, 대상자의 옆, 언덕 아래, 대상자의 뒤, 언덕 위, 대상자의 뒤,
언덕 아래. 언덕을 내려갈 때 항상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갈 때니까 언덕 요양보호사는 뒤를 보면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의 시선은 항상 앞이겠죠. 그래서 언덕 위겠죠. 요거 구분해 줘야 됩니다. 대신 요양보호사의 시선은 어딜까요? 뒤죠. 요양보호 대상자의 시선은 앞이고요. 요양 대상자의 휠체어를 뒤로 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문턱 오르기, 2. 평지 이동하기, 3. 경사로 오르기, 4. 경사로 내려오기, 5. 울퉁불퉁한 길 이동하기. 뒤로 해서 경사로 내려오기죠. 뒤로 해서 오는 것은 문턱 내려오기도 마찬가지예요. 휠체어 이동도끼에서 울퉁불퉁한 길 가는 방법. 앞바퀴를 살짝 들어서 울퉁불퉁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는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엘리베이터 타는 것은요. 뒤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엘리베이터는 뭐라고요? 뒤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이것도 안전을 위해서인데요. 요양보호 대상자 기준을 한번 놓고 볼게요. 요양보호 대상자가 앞으로 가면 앞에 보이고 뒤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뒤로 갔을 때는 요양보호사가 있으니까 뒤에는 안전하죠. 그래서 앞을 보게 해서 나올 때 앞을 볼 수 있으니까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뒤로 들어가고 뒤로 나온다. 2. 뒤로 들어가고 앞으로 나온다. 3. 앞으로 들어가고 뒤로 나온다. 4. 앞으로 들어가고 앞으로 나온다. 5. 지그재그로 들어가고 나온다. 답은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기. 휠체어 이동 시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뒷바퀴로만 이동해야 하는 것은 1. 문턱을 내려갈 때 2. 엘리베이터를 탈 때 3.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4.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5.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앞바퀴를 들어 올려서 뒤로 젖힌 상태에서 뒷바퀴로만 이동해야 하는 것은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이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살짝 들어서 가는 거예요. 바닥이 울퉁불퉁한 길을 휠체어로 이동 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지그재그로 가기 2. 앞바퀴를 들고 뒷바퀴를 이용하여 가기 3. 뒷바퀴를 들고 앞바퀴를 이용하여 가기 3. 4.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 5. 휠체어를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이동 울퉁불퉁한 길을 휠체어로 이동 시 어떻게 이동해야 되죠?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해요. 여기서 앞바퀴를 들고 뒷바퀴를 이용하여 가기가 아니라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해요. 이거 울퉁불퉁한 길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가기는요. 경사 급할 때 지그재그로 갈 수 있어요. 울퉁불퉁한 길에서 휠체어 앞바퀴는 들어 올리고 뒷바퀴로만 미는 이유는 1. 대상자가 진동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3. 힘을 덜 들게 하기 위해서 4. 대상자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5. 대상자에게 변화감을 주기 위해서 대상자가 진동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바퀴를 들어 올리고 뒷바퀴로만 미는 겁니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 이동할 때는요, 항상 기준이 누구예요? 요양보호 대상자입니다. 그럼 요양보호 대상자가 건강한 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를 두고 건강한 쪽에 뭐 이동변기 아니면 자동차든 뭐든 건강한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요양보호 대상자가 건강한 쪽으로 움직인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왜냐? 요양보호 대상자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게 뭐예요? 건강한 쪽이니까. 왼쪽 편마비를 앓고 있는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휠체어의 위치를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왼쪽, 2. 대상자의 머리 쪽, 3. 대상자의 오른쪽, 4. 대상자의 다리 쪽,
5. 상관없다. 대상자의 오른쪽이겠죠? 대상자의 오른쪽. 자, 왼쪽 편마비, 왼쪽 편마니까 왼쪽이 마비되고 오른쪽이 건강하죠. 그러면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어떻게 돼요? 요양보호 대상자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이분은 건강한 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이니까 오른쪽이 건강하겠죠. 그래서 대상자의 오른쪽에 휠체어를 갖다 대는 겁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침대와 휠체어의 각도와 휠체어를 두는 대상자의 방향은 1. 30에서 45 불편한 쪽, 30에서 45 건강한 쪽, 30에서 45 머리 쪽, 90도 불편한 쪽, 90도 건강한 쪽. 편마비 대상자, 자, 편마비라고 하면 한쪽이 마비된 거예요. 그러면 이 요양보호 대상자는 건강한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두는 거고요. 각도는 30에서 45도입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요양보호 대상자 기준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요양보호 대상자는 움직이려 하면 어디로 움직인다? 건강한 쪽. 그리고 그래서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 시 휠체어 위치로 알맞은 것은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오른쪽 마비죠? 그러면 왼쪽이 건강하죠? 그러면 왼쪽에다 옮기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기. 이것도 마찬가지죠. 휠체어에서 이번에는 침대로 옮겨요. 똑같이 건강한 쪽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요 위치 기억하면 되죠. 건강한 쪽으로. 침대, 그러니까 휠체어에서 침대니까 침대로 옮길 때는 침대로 가는 방향은 건강한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불편한 다리는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조금 보조해주면 돼요. 지탱해주면 됩니다. 마비 측 무릎을 이렇게 좀 부축해주면 돼요. 지탱해주면 됩니다.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도 마찬가지예요.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도 건강한 쪽으로 움직이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쪽으로 이동변기를 두고요. 항상 건강한 쪽으로 두는 거예요. 휠체어에서 침대를 옮길 때도 건강한 쪽으로 침대를 두는 거예요. 여기에서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쪽에 이동변기를 두는 겁니다. 좌측 편마비 환자의 휠체어와 이동변기 위치 중 바른 것은 1. 이동변기를 우측 45도 각도로 나란히 놓음. 2. 이동변기를 좌측 45도 각도로 나란히 놓음. 3. 이동변기를 휠체어 정면 앞에 놓음. 4. 이동변기를 우측 90도 각도로 나란히 놓음. 5. 이동변기를 우측 90도 각도로 나란히 놓음. 여기에서 좌측이니까요. 좌측 마비죠. 좌측 마비니까 이거 똑같아요. 침대에서 휠체어, 휠체어에서 이동 변기 다 똑같아요. 그래서 좌측 마비니까 여기 오른쪽이 건강한 거죠. 그래서 이동 변기를 오른쪽 우측 45도 각도는 45도 각도로 나란히 놓으면 됩니다. 원리는 다 같습니다. 휠체어에서 이동식 자변기를 옮길 때 먼저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갔다. 다음으로 해야 할 순서는 1. 대상자를 들어 올린다. 2. 대상자의 무릎을 지지한다. 3. 대상자는 좌변기에 손잡이를 잡는다. 4. 휠체어의 발 받침대를 세운다. 5. 대상자가 손잡이를 잡고 일어서게 한다. 자,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나서 그 다음에 휠체어 발 받침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자,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죠. 그리고 뭐 이거 휠체어 위치 두고 그 다음에 휠체어 발 받침대를 접고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게 하며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앞에 선다 이렇게 되는데 발 받침대를 접는 거예요. 받침대를 세우는 거예요. 접는다는 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세밀하게 나오는 게 참 가끔 가다가 어렵게 나올 때 한두 문제씩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세요. 휠체어에서 이동식 변기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의 무릎을 대상자의 건강한 쪽 무릎에 댄다. 2. 대상자가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한다. 3.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근다. 4.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무릎을 지지하며 들어올린다. 5. 자변기로 이동 후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어깨를 잡고 앉힌다. 휠체어에서 이동식 자변기로 이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양보호 대상자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건강한 쪽으로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은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근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 두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위치는요. 건강한 쪽에 두는 거예요. 휠체어도 마찬가지예요.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도 침대에서 휠체어를 어디다 두냐면 건강한 쪽으로 두는 거예요. 휠체어에서 이동변기 이동도 마찬가지고 침대에서 이동변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침대에서 이동변기를 이동한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동변기 어디에 두냐면 건강한 쪽으로 둡니다. 자, 이 두 가지만 확실히 기억하면 됩니다. 휠체어 잠금 장치를 가장 먼저 잠그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겁니다. 요양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식 자변기로 옮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 휠체어의 발 받침대를 세운다. 2.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근다. 3.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허리를 지지하며 들어 올린다. 4.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불편한 쪽 무릎을 지지한다. 5. 자변기로 이동 후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허리를 잡고 앉힌다.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식 좌변기로 옮길 때 이동식 좌변기의 위치와 요양보호사가 지지해 주어야 하는 대상자의 부위는 1. 건강한 쪽 허리 2. 건강한 쪽 목 3. 건강한 쪽 무릎 4. 건강한 쪽 허리 불편한 쪽 허리 5. 불편한 쪽 무릎 건강한 쪽 허리죠. 요거는 기억하세요. 요양보호사 지지해야 하는 대상자의 부위는 허리입니다. 휠체어에서 이동식 좌변기를 옮길 때 먼저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갔다. 다음으로 해야 할 순서는 1. 대상자를 들어올린다. 2. 대상자의 무릎을 지지한다. 3. 대상자는 좌변기의 손잡이를 잡는다. 4. 휠체어의 발 받침대를 세운다. 5. 대상자가 손잡이를 잡고 일어서게 한다.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면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휠체어의 발 받침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좌측 편마비 환자의 휠체어와 이동변기 위치 중 바른 것은 1. 이동변기를 우측 45도 각도로 나란히 놓음 2. 이동변기를 좌측 45도 각도로 나란히 놓음 3. 이동변기를 휠체어 정면 앞에 놓음 5. 이동변기를 우측 90도 각도로 나란히 놓음 5. 이동변기를 우측 90도 각도로 나란히 놓음 좌측 편마비니까 우측이죠. 우측이 건강한 거죠. 건강한 쪽에 놓는 거죠. 30도에서 45도 각도, 45도 각도.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옮기기. 자, 휠체어에서 자동차 옮기기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쪽으로 자동차를 두는 거예요.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 시 올바른 방법은 1. 불편한 쪽 엉덩이와 다리가 먼저 자동차 시트에 앉을 수 있도록 한다. 2. 건강한 쪽 엉덩이를 먼저 앉히고 건강한 다리, 불편한 다리 순으로 한 발씩 올려놓는다. 3.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열고 대상자의 발이 바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다. 4. 불편한 다리를 자동차 안으로 먼저 넣고 엉덩이,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를 넣는다. 5. 건강한 다리를 자동차 안으로 먼저 넣고 엉덩이, 그 다음에 불편한 다리를 넣는다. 건강한 쪽 엉덩이를 먼저 앉히고
가장 중요한 게 건강한 다리, 불편한 다리 이 순서죠. 엉덩이부터 안 치는 거예요. 엉덩이부터. 그리고 항상 건강한 다리, 불편한 다리. 이렇게. 보행도끼, 걷는 거를 도와줄 때 보행 벨트 또는 보행기, 지팡이 이걸 사용해서 보행도끼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보행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보행 벨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보행 벨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를 잡고서 이게 허리 쪽에 채우는 거예요. 허리 쪽에 채워서 뒤에서 이렇게 해서 잡아서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지하거나 도와줄 수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기능 저하, 만성 질환으로 장기간 누워있는 대상자는 혼자서 보행하기가 어려우므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불편한 쪽을 지지해준다. 불편한 쪽을 지지해줘야 되죠? 지지해주는 것은 노인이 걸어 다닐 때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조기구는 1. 리프트, 2. 슬라이드 보드, 3. 슬립 시트, 4. 안전 손잡이, 5. 손잡이가 달린 보행 벨트. 걸어 다니는 거죠. 걸어 다니는 거. 보행이죠. 보행. 그래서 5번 손잡이가 달린 보행 벨트입니다. 보행 벨트를 묶는 위치로 옳은 것은 1. 팔, 2. 가슴, 3. 허리, 4. 둔부, 5. 다리. 허리입니다. 허리 부분에 맞춰 벨트를 묶습니다. 보행 벨트를 묶는 위치로 옳은 것은 자, 1, 2, 3, 4, 5. 허리가 어느 부분이죠? 3번이죠? 3번이 허리죠? 허리 부분에 보행 벨트를 묶습니다. 보행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행기는 이렇게 이거 아주 좋은 보행기인데요.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약 30도로 구부러지도록 대상자 둔부 높이로 조절하는 거예요. 보행기의 사용법은 보행기 한 발 한 발입니다. 다시 한번 보행기 한 발 한 발. 건강하거나 또는 두 다리가 다 불편할 때 보행기 한 발 한 발이에요. 근데 한 다리가 불편하면요. 약한 다리와 보행기, 그러니까 불편한 다리와 보행기가 함께 가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입니다. 이거는 지팡이하고도 마찬가지죠. 평지 갈 때 지팡이가 어떻게 가는 거죠? 지팡이부터 가죠. 그리고 불편한 다리, 건강한 다리 그렇게 가는 거죠. 내려갈 때나 평지 갈 때나 똑같은 거예요. 항상 연결해서 봐주면 돼요. 근데 두 다리가 건강하거나 두 다리가 불편할 때는 어떻게 돼요? 보행기 아무 발이나 한 발, 한 발. 자, 요거 구별되겠죠? 보행기 사용 돕기를 실시할 때 보행기는 대상자의 어느 높이로 조절하는가? 1. 가슴, 2. 무릎, 3. 허리, 4. 둔부, 5. 팔꿈치. 둔부입니다. 둔부. 아까 보행벨트는 허리였고요. 보행기는 둔부입니다. 둔부.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할 때의 순서는 1. 오른쪽 다리, 보행기, 왼쪽 다리 2. 보행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 보행기,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4.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왼쪽 다리 5. 왼쪽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오른쪽 다리 불편한 대상자는 함께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그러니까 불편한 쪽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보행기를 이용할 때 팔꿈치를 구부리는 각도와 보행기의 높이로 옳은 것은 각도와 높이입니다. 30 허리, 30 둔부, 90 가슴,
90 허리, 90 둔부. 30 둔부죠. 30도의 둔부. 보행기입니다. 보행기. 팔꿈치를 구부리는 각도는 30도. 보행기의 높이는 둔부 높이입니다. 양쪽 다리가 모두 불편한 대상자의 올바른 보행기 사용 순서는 보행기가 양쪽 다 불편한 경우, 그 다음에 한쪽만 불편한 경우 이 두 가지 주로 나오니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예요? 양쪽 다 불편한 거예요. 보행기 한쪽 다리, 다른 쪽 다리, 이 보행기 양쪽 다리를 함께 한쪽 다리, 다른 쪽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한쪽 다리, 보행기, 다른 쪽 다리, 5 양쪽 다리를 함께 보행기. 자, 보행기 한쪽 다리, 다른 쪽 다리. 양쪽 다 불편하니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먼저 보행기부터 가고 그 다음에 한쪽 다리, 다른 쪽 다리 이렇게 가는 겁니다. 불편한 다리는 어떻게 되죠? 보행기와 불편한 다리 먼저,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팡이하고 같이 연결했습니다. 지팡이도 어떻게 돼요? 평지를 갈 때는 지팡이, 불편한 다리, 건강한 다리 그렇게 갔어요. 왼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의 보행기 사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행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 보행기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3. 왼쪽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오른쪽 다리, 4.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왼쪽 다리, 5. 왼쪽 다리, 보행기,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가 약한 거죠. 그럼 한쪽이 약한 거죠. 그래서 약한 다리, 왼쪽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그리고 건강한 다리, 오른쪽 다리 그렇게 양쪽 하지마비 대상자의 보행기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양쪽이 다 하지마비예요. 불편한 거예요. 오른쪽 다리, 보행기, 왼쪽 다리, 보행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 왼쪽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오른쪽 다리. 4.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왼쪽 다리. 5. 왼쪽 다리, 보행기, 오른쪽 다리. 보행기부터 가는 거죠. 그리고 왼쪽 다리도 오른쪽 다리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이렇게 나왔는데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도 순서는 상관없어요. 둘 다 불편한 거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보행기가 먼저 나온다는 거. 양쪽 다리가 모두 불편한 대상자의 올바른 보행기의 사용 순서는 1. 보행기 한쪽 다리, 다른 쪽 다리 2. 보행기 양쪽 다리를 함께 3. 한쪽 다리, 다른 쪽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4. 한쪽 다리, 보행기, 다른 쪽 다리 5. 양쪽 다리를 함께 보행기 보행기 한쪽 다리, 다른 쪽 다리입니다. 지팡이 이용 보행 돕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팡이는요. 여기 보시면 자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30도예요. 그리고 15, 15. 지팡이 위치가 15, 15. 15, 15. 지팡이 위치. 지팡이 이용 보행 돕기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발 앞 5cm, 발 옆 5cm 지점에 지팡이 끝을 준다. 2. 계단을 오를 때는 마비된 다리부터 이동한다. 3. 지팡이를 진 쪽 발을 먼저 옮긴다. 4. 대상자의 건강한 쪽 손에 지팡이를 쥐어준다. 5. 요양보호사는 항상 대상자의 앞쪽에 위치하여 보행을 돕는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건강한 쪽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자의 발 앞 15cm, 발 옆 15cm죠. 15cm, 15cm입니다. 그리고 계단을 오를 때는 건강한 다리부터 이동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니까 오르니까 건강하다 이렇게 이해해서 건강한 다리 오를 때는 내려가거나 평지일 때는 마비 반대로 마비 항상 대조관계를 이해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옆에서 지팡이일 때는 옆에서 위치해서 보행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팡이 구부러지는 각도로 오른 것은 10도, 20도, 30도, 45도, 90도.
30도입니다. 지팡이 이용 보행도끼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은 휠체어 이동, 침대 이동, 어떤 이동이든 간에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준은 누구라고요? 요양보호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지팡이 이용해서 지팡이를 잡고 있는 쪽이 어떤 쪽이에요? 건강한 쪽이고 그 반대편이 뭐예요? 마비된 쪽이죠. 그래서 이분은 기준으로 놓고도 왼쪽이 건강한 쪽이죠. 그러면 항상 지팡이 이동은 뭐예요? 지팡이부터. 그리고 올라가는 거니까 뭔가 오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부터. 그리고 마비된 다리. 다시 한번 올라갈 때는 지팡이 이동은 어떠한 경우도 먼저 지팡이부터 가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 그리고 마비된 다리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준은 뭐예요? 두 가지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올라가는 거 그리고 내려가는 거 하고 평지 걸을 때 이렇게 올라갈 때는 뭐예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내려갈 때나 평지를 때는 어떻게 돼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항상 이 대조관계 비교하면서 공부해주면 쉽습니다. 한쪽 다리가 마비된 요양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를 때 이동할 순서는 1. 지팡이, 건강한 다리, 불편한 다리. 2. 건강한 다리, 불편한 다리, 지팡이. 3. 지팡이, 불편한 다리, 건강한 다리. 4. 불편한 다리, 건강한 다리, 지팡이. 5. 건강한 다리, 지팡이, 불편한 다리. 올라가는 거죠.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불편한 다리. 지팡이 이용 보행도끼에서 이번에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 내려갈 때는 어떻게 돼요? 항상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부터. 그리고 내려갈 때는 마비된 다리, 그리고 건강한 다리. 두 개 비교해서 올라가는 거하고 반대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요양 대상자가 왼손으로 지팡이를 잡고서 버스에서 내릴 때 올바른 순서는 지팡이 오른다리 왼다리, 왼다리 오른다리 지팡이, 지팡이 왼다리 오른다리, 오른다리 지팡이 왼다리, 오른다리 왼다리 지팡이. 내리는 거죠. 계단을 내리든 버스를 내리든 내려가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자, 지팡이 그리고 여기에서 왼쪽이니까요. 왼쪽이 지팡이니까 왼쪽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내려갈 때는 뭐죠? 불편한 쪽부터. 그래서 오른쪽이 불편한 거죠. 그리고 왼다리. 오른쪽이 불편한 거. 건강. 그래서 불편한 다리, 건강한 다리. 이 순서죠. 내려갈 때. 지팡이, 불편한 다리, 건강한 다리. 한쪽 다리가 불편한 요양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평지를 이동할 때 바른 순서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불편한 다리, 지팡이, 불편한 다리, 건강한 다리, 건강한 다리, 지팡이, 불편한 다리, 건강한 다리, 불편한 다리, 지팡이, 불편한 다리, 지팡이, 건강한 다리. 평지예요. 자, 평지는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지팡이, 불편한 다리, 건강한 다리.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올라가는 거하고 대조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거하고 평지 가는 거 이렇게 해서 서로 비교해서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평지에서 지팡이를 이용하여 이동할 때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오른손에 지팡이를 쥐게 한다. 2. 옆에서 보조할 때는 대상자의 왼쪽에 선다. 3. 뒤에서 보조할 때는 대상자의 양쪽 어깨를 잡는다. 4. 발의 순서는 오른발을 옮긴 후 왼발을 옮기게 한다. 5. 지팡이는 발 앞 30cm, 옆 30cm 지점에 지팡이 끝이 오게 한다. 오른쪽 편마비니까 어떻게 되죠? 오른쪽이 마비된 쪽이니까 왼쪽이 건강한 거죠. 왼쪽이 건강한 겁니다. 그러면 건강한 쪽에서 지팡이를 쥐어야 되니까 오른손이라 왼손에서 지팡이를 쥐고요. 옆에서 보조할 때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 그러니까 마비된 쪽이니까 오른쪽,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서서 보조하고요. 자, 뒤에서 보조할 때는 대상자의 양쪽 어깨를 잡는다.
뒤에서 보자 할 때는 뭐예요? 대상자의 뒤쪽에 위치하여 한 손은 대상자의 허리 부위, 그리고 다른 한 손은 대상자의 어깨 부위. 그래서 허리와 어깨 부위를 잡는 거예요. 어깨, 양쪽 어깨가 아니라 허리와 어깨. 그래서 이것도 아니죠. 양쪽 어깨가 아니라 허리와 어깨. 허리와 어깨. 자, 발의 순서는 어떻게 되죠? 맨 처음에 지팡이니까 지팡이부터 가고, 그리고 평지니까 내려가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마비, 건강. 그래서 마비니까 오른쪽 왼발 이렇게. 맞죠, 이게? 지팡이는 발 앞 15cm, 옆에 15cm, 15cm, 15cm 지점에 지팡이 끝이 오게 하는 거죠. 이성도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성도끼는 척추 고정판을 사용해서 이성도끼, 이성을 돕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척추 고정판 중앙에 대상자를 놓고요.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 순서로 고정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침대에서 떨어져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고정하여 위성할 때 사용하는 것은 1. 보행기, 2. 보행벨트, 3. 지팡이, 4. 척추 고정판, 5. 전동 휠체어. 척추 고정판입니다. 척추 고정판. 이 척추 고정판에서 이동시키는 거예요. 외상이 의심이 되는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에 눕혀 고정시킬 때 묶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나다, 가다나, 나가다, 다가나, 다나가. 다나갑니다. 그래서 무릎, 엉덩이, 위팔 이 순서로 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합격하세요.